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렇게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과거 설교 내용도 확인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신의 한 수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만 아직도 곳곳에서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 방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목사 부부를 비롯해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는데 일요일이었던 어제 일부 교회들이 온라인이 아닌 현장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요일인 오늘 일부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현장에 나가 방역수칙을 점검했는데요. 대체로 정부가 마련한 예방수칙을 따랐지만 수칙을 아예 무시하거나 행정지도 자체에 적대감을 보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주요 대형 종교시설들은 모임을 자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 감염이 발생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종교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교회의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황 대표는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 격리운동을 하고 시민들 스스로 모임을 자제하는 것처럼 종교계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신도들이 헌의해서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진영 논리에 봉쇄된 정치꾼과 그 광신도뿐이라며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라고 외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대구 시민들을 폄훼 조롱하고 코로나로 야기된 사회적 분노를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한 의료체계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마스크를 벗고 시민의 미소를 볼 수 있는 날 우리 시민들은 정권의 무능함과 야바위 정치꾼을 기록하고 증비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증비록 2020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지역과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국가의 재난 상황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또 나선 겁니다. 이제는 황 대표의 이러한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의 예배 강행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행동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황 대표의 절친인 정광훈 목사의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예배가 강행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입니다. 하지만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인 황 대표가 교회의 주말 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말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오히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종교 탄압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치 지도자가 할 소리는 아닌 거죠. 더 나아가 이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소재로 사용하는 건 더욱더 온당치 않은 처사인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지 또 대통령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를 뛰어넘는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기에 황 대표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한 명의 정치 지도자가 있죠. 요즘은 왕따당에 삐져서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요. 총선이 다가오자 그가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며 하나마나한 소리, 일명 뻘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서 권력이 저런 짓을 함부로 할 때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 의원은 27일 서울 중송동갑에 출마한 진수희 전 의원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는데 정부가 돈 푸는 정책, 어디에 얼마를 쓸 건지 선거만 보고 정하는 건 선거 이후 정책을 수정하고 낭패를 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원칙을 잘 세워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씩을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100조이든 200조이든 만든 돈을 모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엔 줘도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나중에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그건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잘하든 못하든 홍 부총리에게 완전히 맡겨야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옆에서 간섭하고 당대표, 시도지사도 그러는 상황보다 홍 부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주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일을 잘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에서는 전담 부서의 장이 전체를 장악하고 대통령 장관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선진국이라며 질본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만한 소리, 들으나 마나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잊혀지기 싫은 한 정치인의 관심병 이상은 아닌 듯합니다. 황교안, 유승민, 이 두 명의 보수 야당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이 지나면 반드시 정리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무능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는 그런 좋은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